구독자 요청으로 Hims & Hers Health, Axon Enterprise, 그리고 Wolfspeed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라일라만의 해당 기업에 대한 관점을 알려드리길 원하신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간이 날 때마다 여러분의 요청을 바탕으로 영상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기업을 분석할 때는 4가지 사항에 집중했습니다. 새로운 기업에 투자하기 전에 다음 4가지를 간단히 살펴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회사의 기본적인 이해입니다. 깊이 알지 못하더라도 그 회사가 무엇을 하는지 간단히 파악합니다. 두 번째는 주가 분석 및 모멘텀 확인인데요. 과거에 모멘텀이 있었는지 그리고 현재 모멘텀이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세 번째는 실적 분석이고 이때는 주당 순이익이나 매출 성장률 같은 주요 지표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정보를 종합해서 매수, 매도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회사는 Hims & Hers Health입니다. 이 회사는 최근 한국 투자자들 사이에서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는 기업 중 하나입니다. 주요 서비스로는 탈모 치료, 피부 관리, 그리고 온라인 치료 플랫폼을 통한 의사 상담 및 약품 제공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가 온라인에서 간편하게 제공된다는 점이 이 회사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최근 이 회사를 투자하는 분들이 많아졌기에 이 기업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Hims & Health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의료 시스템을 간단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의 의료 시스템은 어떤 보험을 가지고 있냐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Preferred Provider Organization PPO로 원하는 전문의를 바로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보험료가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n HMO로 주치의를 반드시 거친 후 주치의의 추천서를 통해 전문의를 방문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이 두 보험은 각각 장단점이 있으며 대부분의 회사원들은 이러한 보험을 제공받습니다. 하지만 만약 보험이 없다면 의료비 부담이 상당히 커질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주치의를 먼저 방문해야 의료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치의는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점검한 뒤 필요한 경우에만 전문의를 추천합니다. 예를 들어 피부과 전문의나 심장 전문의를 만나려면 주치의의 추천서를 받아야만 합니다. 이 과정은 2번 이상의 방문을 요구하며 전문의를 만나기까지의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어 시간 소모가 큰 단점으로 꼽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이어트 약을 처방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먼저 PPO와 같은 보험을 가입한 뒤 주치의를 방문해 다이어트 약 처방을 요청해야 합니다. 주치의가 전문의를 소개하면 전문의를 방문해 처방전을 받고 마지막으로 약국, CVS나 월그린에 가서 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보험이 있다는 전제하에서도 최소 3번의 방문이 필요하며 시간과 노력이 많이 소요됩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번거롭고 비효율적이라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Hims & Hers Health 플랫폼을 이용하면 이러한 과정을 매우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 설문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 의사와 추가 상담을 진행한 뒤 다이어트 약 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방받은 약은 직접 집으로 배송되기 때문에 오프라인 방문 없이 클릭 몇 번으로 모든 과정을 마칠 수 있습니다. 이는 전통적인 방식에서 요구되는 복잡한 절차를 단순화하여 사용자에게 시간과 편의성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매우 매력적인 서비스입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보험이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힘스를 이용하면 굉장히 빠르게 다이어트 약을 처방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보험을 가진 분들도 많지만 전통적인 의료 절차는 소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복잡합니다. 반면 힘스는 정액제 서비스를 통해 쉽고 빠르게 다이어트 약을 포함한 여러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 약은 단순한 예시일 뿐입니다. 피부과 관련 치료와 같이 반드시 의사를 직접 만나지 않아도 되는 경우 힘스는 더욱 유용한 서비스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힘스는 많은 사용자들에게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효율적인 선택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힘스라는 회사가 미국의 의료 시스템에서 얼마나 큰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힘스는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을 온라인으로 간단히 처리할 수 있는 종합 의료 플랫폼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장점이 반영되어 올해 초부터 힘스 주식은 많은 관심을 받았고 2024년 한 해 동안 171%의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기술적으로 살펴보면 올해 9월 10일 20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한 뒤 해당 시점에 매수했다면 약 80%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특히 대선 이후 다시 한번 주목받으면서 정배열을 형성하며 엄청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아마존과의 경쟁 뉴스로 인해 급락했으며 최근에는 펀더멘털을 믿는 투자자들의 강한 매수세로 다시 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최근인 11월 19일 힘스는 다시 한번 정배열을 형성하며 50일 이동평균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 매수했다면 11.34%의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힘스를 이용한 단기 트레이딩을 통해 단기 계좌에서 40%, 중기 계좌에서도 상당한 수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힘스는 기술적 분석과 펀더멘털 분석을 기반으로 매매할 때 단기와 중기 투자 모두에서 높은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매력적인 주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힘스가 올해 어떻게 171%의 수익률을 기록했는지 살펴보면 그 이유는 실적에서 명확히 드러납니다. 우선 펀더멘털 스토리 자체가 미국 시장에서 매우 필요로 하는 이야기이며 매출 증가율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는 점에서 강한 매력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3분기 동안 매출 증가율은 각각 46%, 52%, 77%를 기록했고 주당 순이익 증가율 또한 세 자릿수 증가를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애널리스트들은 평균적으로 24달러를 적정 주가로 평가하고 있으나 현재 주가는 26달러로 고평가라는 의견이 일부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힘스를 계속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종합적으로 볼 때 힘스는 현재 아마존과 경쟁하고 있지만 이 분야에서는 여전히 선두주자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힘스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을 간단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하며 시장 자체가 매우 큰 성장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 경쟁사의 진입에도 자리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문제점으로는 헤지펀드들이 초기에는 힘스를 많이 매수했으나 2분기와 3분기 동안 보유 수량이 거의 증가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는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힘스는 최근 50일 이동평균선을 테스트하며 안정적인 베이스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올해 내내 주가를 살펴보면 3월, 4월 사이 급등 이후 하락 그리고 다시 급등과 조정을 반복하며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결론적으로 5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할 때마다 매수하는 것이 힘스를 트레이딩 관점에서 최적의 매매 전략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현재 헤지펀드들의 보유 수량 증가가 멈췄기 때문에 장기 신규 매수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신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으로 보입니다. 이미 보유하신 분들은 보유의 관점이나 신규 매수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기업은 액선 엔터프라이즈입니다. 이 회사는 법 집행 및 공공안전기술 분야의 선도기업으로 경찰, 군대, 보안조직 등의 다양한 공공안전 관련 기술과 장비를 제공하며 이 분야에서 1인자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경찰과 군대, 보안조직 등에서 액손의 장비와 기술을 필수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찰 및 보안 강화 정책과 같은 지원이 있을 경우 액손의 매수세가 더욱 강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 들어 액손의 주가는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최근 주가를 살펴보면 2023년 10월 31일에 20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한 이후 현재까지 수익률이 208%에 달하는 엄청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 8월 5일 블랙먼데이의 하락세 속에서도 크게 하락하지 않고 버텨줬던 점이 돋보이며 이틀 뒤에 정배열을 시작으로 다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현재 해당 구간에서의 수익률은 80%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가 항상 강조하는 바와 같이 급락 시에도 버텨주는 주식이 리더 주식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매출 증가율 또한 매우 훌륭합니다. 8분기 연속으로 약 30% 가까운 매출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주가 상승의 주요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액손 역시 현재처럼 주가가 크게 상승한 상황에서는 되돌림 현상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되돌림 현상이 끝나고 다시 상승세로 전환될 때가 최적의 매수 타이밍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액손의 또 다른 주목할 점은 헤지펀드의 보유량이 3분기 동안 크게 증가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헤지펀드들이 액손을 장기 투자 대상으로 보고 있으며 매도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이번 주 수요일에 큰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액손은 단기 이동평균선을 금요일에 다시 돌파하며 긍정적인 신호를 보였습니다. 현재 유일한 단점은 최적의 매수 타이밍이 이미 지나간 지 꽤 되었으며 주가가 단기 이동평균선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장기 신규 매수를 시작하기보다는 3에서 4개월 정도 기다린 후 횡보 구간이 끝나고 상승세로 전환될 때 매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지난주 금요일 단기 스윙 트레이딩으로는 신호를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기업은 워프스피드입니다. 사실 저는 이 기업에 대해 잘 알지 못했는데 구독자님께서 요청해 주셔서 한번 알아본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기술적 분석에 중점을 두고 살펴보았습니다. 울프스피드는 실리콘 카바이드와 갈리움 나이트라이드 반도체를 제조하는 회사로 이 두 소재는 전기차, 재생에너지, 5G, 항공우주 등의 분야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5년간의 주가 흐름을 살펴보니 한순간에 알 수 있는 점이 있었습니다. 실적이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실적 하락세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 분명히 보였습니다. 2023년 초에 200일 이동평균선이 붕괴된 이후 현재까지 역배열이 지속된 상태이며 더 이상 바닥이 없는 것처럼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두 번의 바닥 형성과 지지선 구축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주식에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피터 린치 선생님이 강조한 것처럼 과연 이 회사가 실적 개선을 통해 턴어라운드를 이룰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실적을 살펴보면 주당 순이익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으며 하락세는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굉장히 부정적인 신호입니다. 반면 매출은 정체 상태를 유지하며 증가하거나 감소하지 않고 일정한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주당 순이익의 하락은 기업이 돈을 잃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현재로서는 최악의 주식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0일 이동평균선이 붕괴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 매수를 고려할 단계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바닥을 노리고 매수를 시도하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접근 방식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바닥을 다진 후 20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하고 실적 개선이 뒷받침될 때 매수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실적 개선 없이 단순히 기술적 신호에 의존하는 매수는 실패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실적이 나쁘다고 해서 모든 주식이 하락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로서는 울프스피드의 기대감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헤지펀드, 개인 투자자 등 모두가 이 주식에 관심을 두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지켜보는 것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실적과 기술적 신호가 개선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구독자님께서 요청하신 3개의 주식을 살펴보았는데요. 현재 힘쓰는 베이스를 형성 중이며 고평가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헤지펀드들의 매수세가 증가하고 베이스 형성이 완료된 후 다시 돌파하는 시점이 매수에 가장 적합한 타이밍일 것 같습니다. 아직은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매수하신 분들은 보유 관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엑소는 지난주 금요일에 단기 트레이딩 신호를 보였으며 과연 상승세를 지속할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신규 매수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이동평균선과의 괴리율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언젠가는 다시 평균 회귀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장기 투자자의 신규 매수 타이밍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울프스피드는 최소 1에서 2년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진정한 바닥을 형성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며 그 시점에서도 이 회사가 실적을 개선하고 회복될 가능성이 보인다면 그때 매수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이 회사에 필요한 것은 실적 개선과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저희 전략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방구석 헤지펀드 매니저 라일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